네가 진짜 천재라면 이 문제 한번 풀어봐. 못 풀면 인정해. 내가 가짜라는 걸. 저 애 뭔가 수상해. 갑자기 나타나서 1등이라니. 17살의 지민은 유럽 한복판에 자리한 국제학교의 복도를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학 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곳의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은 낯설기만 했어요.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역대 우등생들의 사진들이 지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면 대답하고 싶었지만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곤 했죠. 점심시간에는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먹으며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유창한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가 뒤섞인 대화 소리는 지민에게 마치 다른 세계의 언어처럼 들렸어요. 저 애 또 혼자 앉아있네.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던데. 이런 속삭임들이 종종 들려왔습니다. 지민은 들은 척하지 않으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특히 그룹 과제를 할 때면 아무도 지민과 팀을 하려 하지 않았죠. 결국 선생님이 억지로 배정해주면 팀원들은 대충 형식적으로만 참여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민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수학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었습니다. 언어는 서툴렀지만 숫자와 공식만큼은 어느 나라 말로 표현되든 상관없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기숙사 방에서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수학 문제집을 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룸메이트인 독일 학생이 잠든 뒤에도 연필을 굴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을 채웠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수학 문제집들은 이미 다 풀어버렸고 도서관에서 빌린 고등 수학책들도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미적분학부터 선형 대수학까지 대학교 1학년 과정도 혼자서 공부했어요. 수학을 풀 때만큼은 언어의 장벽이 없었죠. 숫자와 기호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논리의 세계에서 지민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첫 중간고사가 다가왔을 때 지민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온 것이죠. 시험 당일 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교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할 수 있어, 지민아. 넌 충분히 준비했어. 시험장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긴장된 표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던 프랑스 학생 루카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는 키가 크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유럽 학생이었죠. 성격도 활발하고 리더십이 있어서 학급의 인기인이었습니다. 시험지가 배포되자 지민은 차근차근 문제를 읽어내려 갔어요. 수학 문제들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연필을 잡은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복잡한 수식들이 종이 위에서 아름다운 춤을 추듯 정리되어 갔어요. 다른 학생들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하고 있을 때 지민은 이미 절반 이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일이 되었어요. 지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전교 1등. 그것도 2등과 15점이나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성적이었습니다. 지민은 성적표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 자신의 이름이 맞는지 점수가 맞는지 믿기지 않았죠. 6개월 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답답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적 발표 후 며칠간 지민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한국 애가 정말 1등을 한 거야. 믿을 수 없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속삭임들이 지민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의 눈빛들이 늘어갔어요. 특히 평소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죠.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애가 1등이라니. 우리가 바보처럼 보이잖아. 루카의 반응은 가장 극명했습니다. 평소 10등 안에는 늘 들었던 그에게 이번 결과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것 같았어요. 수업 시간마다 지민을 쳐다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 독일에서 온 한스, 스페인에서 온 카를로스까지 모두 루카의 편에 서서 지민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점심시간이면 그들은 식당 한 구석에 모여 앉아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수업 시간에 질문해도 제대로 대답 못하던 애가 갑자기 1등이라니. 루카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혹시 시험 문제를 미리 봤거나. 맞아,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야. 마르코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나? 한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확실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이런 대화들이 학교 곳곳에서 오가기 시작했죠. 지민은 이런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쉬는 시간에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속삭임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진짜 이상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어떻게 1등을 해? 아마 한국에서 미리 배워온 거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문제를 미리 봤거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지민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은 정정당당하게 공부해서 얻은 결과인데 왜 이렇게 의심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밤에 기숙사 방으로 돌아가면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룸메이트인 독일 학생 프리츠는 착한 아이였지만 그 역시 지민의 성적을 의아해하는 것 같았어요. 지민, 넌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거야? 좋은 의도로 한 말이겠지만 지민에게는 또 다른 의심으로 들렸습니다. 어느 날 수학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어놓고 학생들에게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다들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하고 있을 때 지민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죠. 지민, 정말 풀 수 있겠니? 지민은 차분하게 칠판 앞으로 나가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수식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갔고 마침내 정답이 도출되었어요. 잠시 조용했던 교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루카와 그의 친구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수업이 끝난 후 루카는 지민에게 다가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네. 하지만 진짜 실력인지는 두고 봐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지민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들의 의심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교실을 감쌌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로 들어오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맴돌고 있었어요. 지민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수학 노트를 펼쳐놓고 복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루카가 큰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민. 루카의 목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들어 루카를 바라봤는데 그의 표정에서 뭔가 계획된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내 실력을 확인해보고 싶어. 루카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1등할 만한 실력인지 말야. 그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마르코와 한스, 카를로스도 루카 뒤에 서서 지민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 문제 한번 풀어봐. 루카가 종이를 지민 앞에 내밀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1등만 풀 수 있다는 전설적인 문제야. 작년에 졸업한 선배가 남긴 거래.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숫자만 조금 바꿨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진짜 실력이라면 말이지. 교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시험이 시작되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평소 지민과 별로 관계없던 학생들까지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민은 종이를 받아들고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뭔가 복잡하게 꼬여있는 느낌이었어요. 여러 변수들이 얽혀있고 조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전적인 마음이 생겼죠. 자, 시간은 충분히 줄게. 루카가 팔짱을 끼고 서서 지민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풀어봐.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운 태도였죠.
지민은 연필을 들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차근차근 접근했습니다.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나갔어요. 하지만 몇 개의 수식을 전개해보니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는 x가 3보다 커야 한다고 했는데 세 번째 조건에서는 x가 2보다 작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민은 다시 한번 문제를 꼼꼼히 읽어봤지만 오탈자나 실수는 없는 것 같았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도 모순이 발생했어요. 지민의 이마에 살짝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압박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루카는 지민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역시 운이었구나. 진짜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는 시계를 보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했어요. 주변 친구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죠. 몇 분이 더 지났을까요? 지민은 여러 번 계산을 다시 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결국 연필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기대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들은 이미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지민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교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지민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때? 풀 수 있겠어? 루카가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네. 1등의 실력치고는. 지민은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수학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조건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저 못 풀겠으니까 변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게 뻔했죠. 이 문제. 지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바로 그 순간 루카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활짝 피어났어요. 그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봐, 역시 실력은 아닌 거지. 문제도 못 풀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교실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역시 운이었구나.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한국 애가 우리보다 잘할 리 없지. 이런 속삭임들이 지민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아예 대놓고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지민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죠. 무엇보다 이 문제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었습니다. 루카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이 문제는 내가 2등한 친구한테서 받아온 거야. 그 친구도 풀었다고 했어. 그는 교실을 둘러보며 다른 학생들의 동조를 구했습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야. 마르코가 거들었어요. 맞아, 이 정도는 기본이지. 1등이라면서 이것도 못 풀어? 한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했어. 갑자기 1등을 하더니. 지민은 여전히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루카의 조롱이 귓가에서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수학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았어요. 오직 논리와 이성만이 중요할 뿐이었죠. 문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을 차례대로 분석해보니 더욱 명확해졌어요. 이것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서로 모순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말이야. 지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또 뭔 변명을 하려고? 루카가 비웃었어요. 못 풀겠으면 솔직히 말해. 괜히 문제 탓으로 돌리지 말고. 지민은 루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문제는 수학적으로 성립되지 않아. 조건들이 서로 모순되고 있어. 루카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못 풀겠으니까 변명하는 거 아냐.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야. 지민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애초에 풀 수 없는 문제야.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민을 조롱하던 학생들도 점점 진지한 표정이 되어갔습니다. 지민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침착한 태도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는 학생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루카는 당황스러웠지만 여전히 강하게 나갔습니다. 말도 안 돼. 2등한 친구가 이미 풀었다고 했다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자신의 계획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네가 못 푸는 걸 문제의 잘못으로 돌리는 거야. 정말 그 친구가 풀었다고 했어? 지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면 혹시 그 친구도 못 풀어서 문제가 이상하다고 한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루카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실제로 2등을 한 친구 알렉스는 이 문제를 풀지 못했고 오히려 문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었거든요. 하지만 루카는 그 말을 무시하고 지민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네가 설명해봐. 루카가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이 문제가 풀 수 없다는 거야? 그냥 못 푸는 거 아니야?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해 줄게. 왜 이 문제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지 말이야. 그 말에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과연 지민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죠. 심지어 처음에 웃었던 학생들도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들고 문제의 조건들을 하나씩 칠판에 적기 시작했어요. 먼저 첫 번째 조건을 보자. 지민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습니다. x2y는 10이고 x는 3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 지민이 칠판에 수식을 적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2x-y는 5라고 되어 있지. 학생들은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의 설명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어요. 수학을 잘하는 몇몇 학생들은 지민의 풀이 과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여기까지는 문제없어. 연립방 정식으로 풀 수 있거든. 지민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x는 3분의 20, y는 3분의 5가 나와. 그리고 x는 3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만족해. 분필 소리가 조용한 교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지민의 손놀림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이런 설명을 수백 번도 더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조건이야. 지민이 새로운 수식을 적었어요. 여기서는 x는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 이때부터 몇몇 학생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에 좀 자신 있는 아이들은 지민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결국 x는 3보다 크면서 동시에 2보다 작아야 한다는 뜻이야. 지민이 분필을 내려놓고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해. 어떤 수가 3보다 크면서 동시에 2보다 작을 수는 없거든. 교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학생들은 칠판의 수식들을 바라보며 지민의 설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학을 좀 아는 학생들은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뭔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걸 수학에서는 모순이라고 해. 지민이 설명을 마저 했습니다. 조건들이 서로 충돌해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애초에 풀 수 없는 문제야. 루카의 얼굴이 점점 붉어져 갔어요. 자신이 준비한 함정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주변 친구들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루카가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분명히 2등한 친구가. 하지만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루카, 알렉스가 그 문제 못 풀었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같은 반 친구인 소피아였어요. 그녀는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거짓말은 참을 수 없는 타입이었죠. 알렉스가 나한테 직접 말했어. 그 문제에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소피아의 말에 교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루카의 거짓말이 들통난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리며 수학 선생님인 미스터 브라운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수업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온 것이었어요.
선생님은 교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즉시 눈치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고 지민이 분필을 들고 앞에 서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지? 브라운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그리고 칠판에 적힌 수식들을 보시더니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건 뭘 하고 있는 거야? 루카가 서둘러 설명했어요. 선생님, 지민이가 문제를 못 풀겠다고 해서요. 문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는 기대가 섞여 있었지만 예전만큼 당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브라운 선생님은 30대 중반의 영국인으로 이 학교에서 10년 넘게 수학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엄격하지만 공정한 선생님으로 통했습니다. 그는 칠판으로 다가가 지민이 적어놓은 수식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셨어요. 선생님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문제지를 집어들어 원래 문제와 지민의 풀이를 비교해 보셨어요. 선생님의 시선이 문제와 지민의 분석을 오가며 꼼꼼히 검토하고 계셨죠. 교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선생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민도 긴장한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분석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확인을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브라운 선생님은 연필을 들어 직접 계산해보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으로 연립방 정식을 풀어보시더니 세 번째 조건과 비교해보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이 계산하시는 동안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긴장감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루카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는 건 아닌지 불안해졌거든요. 드디어 브라운 선생님이 입을 여셨어요. 지민이 말이 완전히 맞다. 교실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는 조건들이 서로 모순되고 있어. 수학적으로 해가 존재할 수 없는 문제야. 루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준비한 함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민의 분석이 정확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였죠. 선생님은 칠판의 수식들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은 문제 제작자가 실수를 했거나 의도적으로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아. 지민이는 그걸 정확히 찾아낸 거야.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실제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자체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거야. 브라운 선생님이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에 오류가 있다면 그걸 지적할 수 있어야 해. 지민이는 그 부분에서 정말 훌륭한 판단력을 보여줬어.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학생들이 지민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조롱이나 의심 대신 존경과 감탄의 눈빛이 보였어요. 몇몇 학생들은 와, 대단하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브라운 선생님의 확인을 받은 후 교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든 시선이 이제 루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서 있었는데 마치 땅속으로 숨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루카. 브라운 선생님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어디서 구했니? 그리고 정말로 알렉스가 풀었다고 했니? 루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실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학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시계 바늘이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죠. 지민은 루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감보다는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루카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갑자기 나타난 자신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남을 곤란하게 만드는 건 옳지 않았죠. 말해보렴. 브라운 선생님의 목소리는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뜻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돼. 선생님은 화내지 않을 거야. 마르코와 한스, 카를로스도 루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로서 루카를 지지하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특히 소피아가 알렉스의 말을 증언한 후로는 더욱 어려워졌죠. 드디어 루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17살 소년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나도 사실은 이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학생들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가 지민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잘못된 문제를 가져온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알렉스한테서 받은 거였어요. 루카가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알렉스도 못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지민이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가져온 거구나. 브라운 선생님이 루카의 마음을 읽어주셨어요.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루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지민아. 그가 지민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네가 1등한 게 너무 부러웠고 동시에 화가 났어. 내가 항상 상위권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네가 1등을 하니까. 인정하기가 싫었어. 지민은 루카의 사과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이해가 됐습니다. 자신도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생각해보니 루카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미안해. 루카가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지민이를 의심하도록 부추긴 것도 미안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정말 죄송해요. 브라운 선생님은 루카의 사과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용기 있게 사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루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지. 루카의 진심 어린 사과가 끝나자 교실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 순간 지민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다시 지민에게 쏠렸어요. 과연 지민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했죠. 괜찮아, 루카. 지민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매일 밤 울기도 했어. 루카는 지민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어요. 화를 내거나 비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거든요. 사실 난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었어. 지민이 교실을 둘러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는지도 몰라. 공부로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지민의 솔직한 고백에 학생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들도 지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한 소년의 외로운 마음을 말이죠. 우리는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같이 공부하면서 도우면 안 될까? 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도 배울 게 많아. 특히 언어나 문화 같은 건 여러분이 훨씬 잘 알잖아. 그 말 한마디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온 것처럼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점점 커져서 교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브라운 선생님도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맞아, 지민아. 그게 진정한 공부의 의미야. 여러분은 서로 경쟁하는 것보다는 함께 성장해야 해. 선생님의 말씀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카가 지민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고마워, 지민아.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해.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나도 너한테 배우고 싶어. 지민은 주저하지 않고 루카의 손을 잡았어요. 물론이지. 나도 여기서 친구가 생기면 정말 좋겠어. 두 사람의 악수를 보며 다른 학생들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지민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혼자 구석진 자리에서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루카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자신 있게 발표하고 질문에 답했습니다. 특히 루카와는 서로 공부를 도와주는 좋은 파트너가 되었어요. 루카는 지민에게 유럽 문화와 언어를 가르쳐 주었고 지민은 루카에게 수학 문제 해결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장점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갔죠. 몇 달 후 있었던 기말고사에서도 지민은 다시 1등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축하해주며 함께 기뻐했어요. 역시 우리 지민이야. 루카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루카 자신도 지민의 도움으로 성적이 많이 올라서 5등을 차지했거든요. 방과 후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서로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배웠습니다. 지민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은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나오면 모두들 지민을 찾았죠. 어느 날 저녁 기숙사 방에서 루카가 지민에게 말했어요. 너 덕분에 많이 배웠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 지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많이 배웠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더라. 선생님들도 지민의 변화를 높이 평가했어요.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준 성숙함까지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거든요. 특히 브라운 선생님은 지민이는 단순히 문제를 잘 푸는 것을 넘어서 수학적 사고와 인성을 모두 갖춘 학생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지민은 더 이상 외로운 한국 유학생이 아니었어요. 학교의 수학 동아리 회장을 맡아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표 후보로도 선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친구들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죠. 그날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지민은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만약 그때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지금의 행복한 학교 생활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믿었던 것,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던 거죠.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웃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진정한 실력이란 단순히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